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avoid discretionary travel, and avoid eating and drinking at bars, restaurants, and public food courts. No, the market will take care of itself. The market will be very strong as soon as we get rid of the virus.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시장이 알아서 충격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밤사이 미국 다우지수 1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대책에도 글로벌 증시 폭락은 왜 멈추지 않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지금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이렇게 각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는 폭락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리가 굉장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확진자 수, 이들 신규 확진자 수가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00명, 1000명 수준이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 만에 13,00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3,000명, 며칠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경제가 안 좋아진다. 특히 유가 레벨까지, 유가까지 30달러 밑으로 가면서 유가 관련된, 원유 관련된 기업들, 관련된 은행들, 국가들, 신용 위기까지 올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시장을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있을까? 더 안 좋아지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가 8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1분기, 2분기 어쩌면 올해 전체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들을 자극하면서 시장은 급락세를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투자 심리가 아주 꽁꽁 얼어붙은 상황인데 국내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바닥이 어디까지일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는 겁니까? 가격 조정,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라서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이익의 주가 레벨이라든지 어떤 합리적인 수준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시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비단 미국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하루에 10% 빠지고 하루에 10% 오르고 하루에 13% 빠지는 그런 급등락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그만큼 불안 심리가 크고 사실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600선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이 주가 레벨이 아마도 2010년, 11년 수준일 겁니다. 이익이 100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조 정도, 수익은 80조 밑으로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대비 이익 전망이 30% 이상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기보다 더 큰 이익 레벨 다운이 나타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수준은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은 이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이 과대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정부 대책을 좀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 하락을 이제 추가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정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점이라든지 그 강도 측면에서는 아직 글로벌 정치 대비 아직 강하지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이슈도 있지만 글로벌 전체적인 수요 공급에 대한 붕괴 우려, 여기에 유가가 하락하는 데 따라서 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이 강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방향성을 잡아가기에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멈추거나 정체되거나 아니면은 유가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신용에 대한 불안들이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은 긍정적이고 어느 정도 심리적 그리고 수급적 안정감을 높여줄 수 있는 변수라고 보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같은 경우에 일부 주식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변동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업종별 차이도 있겠고 지금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싸게 많이 과도하게 내려온 상황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포 심리가 워낙 깊게 들이고 있고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거나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잦아든 뒤에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레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서 좀 싸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 하루에도 10% 이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조금은 관망하거나 아니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처럼 변동성이 클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몇 가지 변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공장으로 꼽히는 중국 경제 지표가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1, 2월 산업 생산 30년 만에 첫 마이너스, 그리고 중국 내수 판매도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게 우리를 포함해서 좀 각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2월 지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2월 초나 돼야지 그 확진자 수 증가세가 정점을 통과하기 시작했고요. 3월 들어서서 생산이나 그런 활동이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월, 2월 지표가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경제 지표가 나쁜 것은 좀 불확실성. 지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자각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발표된 3월, 4월 중국 지표들이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지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미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유가 향방도 지금 관심입니다. 이 수요 감소와 함께 생산량 감축 합의가 러시아와 사우디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시에 어떤 영향 주겠습니까? 유가가 갑작스러운 레벨 다운, 그러니까 레벨이 45달러 수준에서 갑자기 30달러 밑으로 가면서 신용, 그러니까 그동안 가뜩이나 취약한, 많이 힘든 석유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석유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출을 줬던 금융기관들이 과거 금융위기처럼 이게 빠질 거다라는 그런 불확실성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들이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는 위기 시나리오들이 작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러시아의 원유 생산 BPI,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수익이 난다라는 유가 레벨이 한 25달러 정도 됐고요. 그리고 셰일가스, 그러니까 미국 업체들이 유지될 수 있는 최저 유가 레벨이 27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25달러 선 전후에서의 바닥을 잡아간다면 불안심은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여러 가지 악재, 최악의 시나리오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용위기 올 거고 그 신용국 금융위기도 올 거다라는 총체적인 난국으로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불안감들이 아마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